네, 양의시장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 마감을 시도하고 있는 장 후반입니다. 자, 수급 분석 통해서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어제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컸던 이유도 있고요. 시장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굉장히 다행이죠.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빨리 돌아서느냐가 이번 조정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지금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면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세에 좀 나섰다라는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하락이 강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업종 불문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정책주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도 그 사이에선 또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내에 있는 매기 자체는 죽진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일시장에서도 일단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반등, 오히려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금일시장에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현재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뭐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다라는 걸로 전 세계 시장이 좀 출렁였는데 이걸 두고도 맞다 전조 증상이다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 좀 얘기가 많았죠. 얘기는 많은데 뭐 제 의견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제가 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시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차례 이제 지수의 급등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머지않은 시기에 좀 급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몇 번을 좀 자주 작년 하반기부터 자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단서가 저는 장단기 금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나중에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시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으로는 뭐 당장 급락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아주 큰 영향을 줄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불시고 악재 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폭락 수준의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불씨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일단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점검인데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시장의 특징이 나타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렇다 할 특징이라고 보기가 조금은 힘든 게 지금 일주일간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이 있었고 종목별로도 슬로해지는 모습 속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종목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KTNG 그리고 LG화학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금융지주는 이따가 이제 기관 매도 순위에도 있습니다. 블락들이 돌았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금일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주중에 마이크론 관련된 또 호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 에코프로비엠, LG유플러스, NC소프트,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 3위권에 있는 SK하이닉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그러한 마이크론 호재로 인한 수급이 집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사실 이렇다 할 특징이 있는 섹터를 좀 찾아보기는 힘들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매도 종목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이번 한 주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다 보니까 매수 종목에서는 어떤 특정 군을 이루는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선 좀 찾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동안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 4위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던 마이크론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고 그리고 감산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 연 이틀, 3일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지금 그 이후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브리핑을 네. 해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웬만큼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뚜렷하게 이제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 돌아설 것이냐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조금 힘들지 않나. 오히려 밑단에 있는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적인 요건들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는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호재도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을 네.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 뭐 마이크론의 호재라든지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도 많이 담았다. 이 중에서 수급 베스트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베스트 종목 꼽자면 당연히 SK하이닉스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사실 순위권 밖에 있는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네. 이번 주는 이상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집중이 된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기 힘들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내용이 이제 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코스닥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려고 했고 사실 이제 취지에는 맞진 않는데 이례적으로 좀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가져 나와봤습니다. 파트론 1위부터 5위까지는 없었는데 파트론도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네. 외국인만 좀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수를 했고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폭의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일주일간 내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관은 소폭 매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베스트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코스닥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크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일단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최근에 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 눈에 띄게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된 종목 파트론입니다. 증권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만 네. 보셔도 다 좋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는 생각보다 더 좋다. 다시 1조 원 시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리딩투자증권에서는 1분기부터 본격화될 실적 모멘텀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 좋다. 성장 구간에 진입. 모두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점을 친 산업으로 많이들 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줄을 이어서 좀 나오면서 사실 주가 자체도 굉장한 강세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이나 지문인식 모듈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네. 업체인데 사실 이제 관련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자체가 정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별로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던 기업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파트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여러 이제 해외 쪽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저가 폰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는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또 과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파트론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거죠. 예전과는 틀리게 중저가 폰에도 이제 고사양의 카메라 네. 모듈 그리고 지문인식은 이제 중저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문인식 모듈도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파트론이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일단 컨센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네. 그 컨센을 상향 돌파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컨센도 높은데 그것마저도 그 상향 돌파할 예상되는 것이다.
그 실적 자체를 네.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시절이 있죠. 2013년인데 그 당시에 네. 이제 26,000원대까지 주가가 갔었는데 이 당시에가 이제 매출이 1조가 넘었었거든요. 아까 이제 레포트에도 제목으로 좀 나왔었지만 이 당시 실적 정도가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12,000원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싸다라는 논리가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성립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 내고 있고 뭐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도 좋아집니다. 현재 6%대 상승이고요. 이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질문 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2013년까지도 보고 계시는군요. 그 가격을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비교를 하기에 있어서 이제 그때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을 때 네. 사실 그때보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0% 수준이죠. 그러니까 싸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와 같은 굉장히 힘든 장에서도 종목은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금일은 사실은 반등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이제 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서 흔히 발생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원을 넘는 그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금일 경우도 한 50만 주 이상, 금일 거래량이 140만 주인데 5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뭐 쓸어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지금 가격에도 개인적으로는 사도 네.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베스트 종목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이 됐던 파트론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팔았을까요? 매도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종목으로는 시장 특징을 어떤 걸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이제 조금 업종이 잡히는 게 지금 외국인 먼저 보시면 5위로 셀트리온, 그리고 4위로 신한지주, 3위로 한국전력, 2위로 KB금융, 아난티를 가장 많이 매도한 모습인데 지금 아난티는 블락딜이 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락딜로 인해서 1위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5위권 밖에 6위권, 7위권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6위권에 지금 포함이 사실은 돼 있고요. 즉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리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에서 볼 수 있듯 은행주에 대한 그러한 매도세도 한 주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들 수급 보시게 되면 LG화학을 5위권에 매도를 하는 모습,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앞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이제 블락이 돌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뚜렷한 특징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한 주의 대표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이 수급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뚜렷한 추세가 없는 조정의 양상을 띠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몰렸던 것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워스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예, 파라다이스 일단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몇 종목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미 중복이 되는 종목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를 워스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수급이 어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3월 20일부터 금일까지 5거래일제죠. 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공익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제적으로 주가도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네.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슷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비슷한 섹터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예, 네. 뭐 A라는 종목은 좋고 B라는 종목은 또 왜 이렇게 안 좋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레포트 제목을 먼저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그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가 있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월 카지노 매출액은 1월과 유사라는 리포트.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파라다이스 시티 19년에도 3년째 적자 예상이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세 가지 리포트가 대부분 좀 비슷한 논조거든요. 실적에 대한 얘기인가요? 실적이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네.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 네. 그 내에서 이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주가가 그닥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어라운딩이 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사실 수급적으로는 좋지가 못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1년 후, 2년 후를 예상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 예상치가 있었다면 사실 파라다이스 시티가 원래는 이제 19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영업이익 기준의 그런 전망들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한 20년은 가야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주가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롱숏 펀드에 대한 네.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숏이 네.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불리함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앞서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카지노 업종이 가지고 있는 드로백이라든지 순매출 같은 경우도 정체 현상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임을 감안을 해도 주가가 추세를 타기에는 다소간의 좀 시간이 필요해 네.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 같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니다. 중국 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해당 이슈가 발생해서 동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면 일단은 종목 교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이제 무리하게 따라가면서 매도까지 네.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진단 극과 극 베스트 종목은 파트론이었고요. 워스트 종목은 파라다이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